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만든 영상 콘텐츠는 바로 주택관리사 구독자 최다 질문 5가지입니다. 제 채널이 조금씩 영향력이 생기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주택관리사 학습 관련하여 댓글로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총 5개를 뽑아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이므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어느 브랜드를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문의를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응 브랜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따로 검색을 해보거나 찾아보지는 않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듣는 데는 이유가 있겠거니 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응 브랜드 선택을 했습니다. 괜찮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큰 불편함이 사실 없었고 그리고 또 재밌게 강의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추천하겠냐고 물어보면 저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또 이 주택관리사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추천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선호도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큰 불편함 없이 재밌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합격을 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합격을 위해서는 어느 브랜드를 선택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나와 잘 맞는 강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선택을 하실 때 무료 인강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브랜드 중에서 청강을 한번 요청을 해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독학 혹은 무료 강의로 학습을 해도 되는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독학이나 무료 강의를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료 강의를 듣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걸어서 혹은 무궁화호를 타고 갈 건지 아니면은 KTX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건지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둘 다 결국 서울에 도착하기는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이나 편안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무료 인강이나 독학의 경우에는 스스로 공부할 범위를 챙겨야 하고 법 개정이나 문제 자료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한 1차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은 할 것 같지만 2차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쉬운 거, 보편적인 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 어렵고 지엽적인 것을 누가 더 많이 맞추는지 또는 실수 없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강사나 강의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무료 강의 같은 경우는 그런 업데이트 과정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료 강의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중에서 무엇이 더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되게 많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주택관리사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공인과 달리 1차는 각 과목에 대한 연계성이 전혀 없고 양도 많고 생소하기 때문이고 2차는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100% 똑같이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 2차 합격률은 주관식에서 변별력을 가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응시했던 시험은 지엽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멘탈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웠고, 그리고 공인과 달리 주택관리사는 이제 상대평가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조금 더 힘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만 봐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기출문제만 보는 거는 절대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듣기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 유형을 계속 지금 바꾸고 있고, 그리고 4년 기준으로 동일한 문제를 출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 파악 정도는 괜찮지만 기출을 맹신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놓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합격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무슨 과목이 가장 힘들었나요? 혹은 어려웠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회계원리에서 이론 파트였고요. 가장 뒤통수를 맞았던 과목은 시설개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차 과목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회계원리 같은 경우는 사실 계산 문제는 충분히 연습을 하면 공식에 대입을 해서 기계처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략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론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회계 쪽은 처음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시험 전날까지도 조금 고민이 되었던 게 바로 이론 파트인데, 이론 파트 같은 경우는 제법 문제수도 좀 많아서 포기할 수 없는 파트예요.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고 가야 하는데 봐도 새롭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파트 중에 하나였고요. 시설개론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는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어요. 재밌게 공부를 했는데 같은 의미의 용어가 여러 개라서 많은 용어를 좀 접해봐야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범위도 넓고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저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던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핸드폰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누구는 아이폰, 누구는 스마트폰, 누구는 갤럭시라고 대답을 합니다. 공통된 의미는 바로 휴대폰이라는 건데요. 이렇듯 한 가지 의미의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1차 시험을 봤던 23회의 경우에는 시설개론이 논란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웠었는데요. 저는 모의고사를 풀 때 항상 70점에서 80점, 많게는 90점도 받았는데 본 시험에서는 45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졌었고, 잘못하면 꽈락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싶었던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들을 꾸준히 본 사람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시설개론에서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 정말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들었던 과목은 회계원리 중에서도 이론 파트였고, 가장 뒤통수 맞았던 과목은 시설개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구독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총 5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5회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그 이후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꼭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제 25회 주택관리사보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좀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같이 공부를 했을 때 도움되는 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공부를 2개 다 해봤으니까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